네, 안녕하십니까. 하이탑 에듀 입시센터입니다. 자, 오늘은 2022 개정교육과정 요 고등고학 편을 좀 가지고 왔어요. 이제 초중등 학부모님들이 보시면 좋을 만한 내용들이고요. 일단 이게 어떻게 바뀌고 있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할 거니까 간단히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굉장히 복잡하죠. 자, 일단 현재까지는 어땠냐면 이게 물원, 화원, 지원, 생원, 지원. 그리고 이게 나중에 이제 투 과목으로 3학년 때 연계가 됐었어요. 그리고 1학년 때는 통합과학이 있었죠. 이렇게 돼 있던 과정이 조금 더 복잡해진 겁니다. 이 원 쪽은 다 똑같은 거고 이 투 쪽이 복잡해진 거예요. 투 쪽이 8개가 생겼죠. 원래 4개였던 걸 8개로 쪼개놓은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사실은 이제 전공에 대한 어떤 진로 역량을 드러내기에는 더 좋아졌어요. 하지만 이제 안 좋은 점도 있고 뭐 좋은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게 투 과목일 때는 절대평가였어요. 학생들이 그래서 이 과목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성적을 막 엄청 잘 받아야 된다는 압박은 잘 없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학생 수가 이걸 선택하는 학생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절대평가여서 뭐 괜찮았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상대평가를 기재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상대평가 5등급제로 기재를 하게 되면서 이제 이 등급에 대한 부담감이 좀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또 투 과목이 가장 뭐랄까 심도가 있는 과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전공을 잘 드러낼 수는 있지만 또 그에 반해서 성적을 잘 따야 되고 그리고 탐구 활동도 우수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물리학자 이런 건 잘 없으니까 뭐 의학 계열, 뭐 간호, 약학 계열, 뭐 수의 계열 이런 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일단 2학년 때 보통 택 3입니다. 그럼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보통 아이들이. 일단 3학년 때 여기서 한번 보시죠. 그러면은 딱 보시면 대충 느낌이 오거든요. 역학과 에너지 이런 거는 사실 의학 계열하고는 크게 문제는 상관은 없잖아요. 물론 의대 가면 다 배우긴 하지만. 그죠? 이 화학 반응의 세계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포와 물질 대사, 생물의 유전 이런 건 중요할 것 같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면 되겠죠. 택 3이면 택 4면 뭐 4개를 다 선택하고 물질과 에너지까지. 그죠? 그리고 여기는 특목 쪽인데 이 특목 쪽 말고 이제 공동교육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이제 공동교육 과정은 학교에 개설되는 과정이 아니라 공동으로 하는 거예요. 경기도. 그래서 경기도에서 공동으로 하는 교육 과정에 참여할 수가 있고 어떤 실험 위주의 활동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상대평가가 되면서 조금 이제 그 성적에 대한 부담이 커졌다. 하지만 전공을 드러내기는 좀 쉬워졌다. 하지만 잘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죠? 이공계는 수학도 이공계 의학 계열의 전공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진로 과목이라고. 과학 쪽이 핵심입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학기제예요. 학기제. 학기제라는 게 이제 뭐냐면은 학년제에서 학기제로 바뀐다는 건데 이 물리 원 같은 과목이 물론 학교에 따라서는 이걸 한 학기에 끝내는 학교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1년을 배웠어요. 이렇게. 나 물리 2를 한 학기 정도 배웠었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지금은 이 물리학이 한 학기로 좀 압축이 된 겁니다. 그러면 1년 동안 배우던 과정이 한 학기가 돼버렸고 물론 약간은 이제 제외시킨 부분도 있지만 뭐 간단하죠. 학업 부담이 굉장히 커진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준비를 잘 하려면 지금 여기는 1학년 1학기 공통과학, 공통과학 2, 그 다음에 2학년 1학기가 마치 두 과목만 있는 것 같지만 이거는 예를 들어 놓은 거고요. 보통 3과목을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혹은 꼭 생명이 아니더라도 다른 거라도 하나 더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3과목 정도가 되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학습 부담이 예전엔 그래도 3과목이어도 1년 동안 하던 거니까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이걸 한 학기에 끝내고 그 다음 학기엔 또 다른 걸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과학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졌다. 근데 현장은 어떠냐? 현장은 안타깝게도 우리 성남에 있는 본시가지에 있는 아이들 뭐 영성중, 서중, 성남중 이런 아이들
이 과학 실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얘기하세요. 우리 과학 선생님께서도 위례나 분당 쪽에서도 같이 출강을 하셨고 지금은 이제 하이탑에만 계시지만 경험이 많으신데 확연하게 기초 실력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유는 학교 시험이 너무 쉬워요. 과학이 중학교 때 뭐 깊게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문제집 한 건 안 풀어보고 시험에 들어가서 90점 이상 받고 이런 아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이탑은 어쨌든 이 대학교 입시에 성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공계가 지금 이과가 완전히 그냥 모든 입시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 이 준비를 잘 하기 위해서 이번 연도부터 과학 강좌를 개강시켰죠. 국어 강좌는 폐강되었는데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과학 강좌를 개강시키면서 과학에 대한 준비를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영어학원도 다니고 수학학원도 다니는데 거기다 과학도 다니고 국어도 다니고 하려면 힘들어요. 그죠? 충분히 이해하는 상황인데 저학년 때 하는 게 좋습니다. 중학교 때 시간 있을 때 하는 게 좋고 기초를 잘 형성하면 고등학교 가서 혼자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과목이 엄청 많아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내신이 5등급제로 압축이 되면서 9등급제였잖아요, 원래. 그렇죠? 5등급제로 압축이 되면서 이 구간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1등급이 4%였는데 10%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내신은 1등급을 따기가 굉장히 쉬워진 거죠. 그런데 그에 반해 경쟁률도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내신이 변별력이 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신이 변별하기 어려우면 뭐가 이제 부각되게 되느냐? 두 가지죠. 생기부와 수능 시험입니다. 사실은 현재도 이 인류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생기부랑 수능 시험 가장 중요해요. 아이들은 내신 시험 위주로만 공부를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특히 이 과학 과목들은 진로랑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과목을 잘 선택해야 되고요. 이번에 고1들한테는 제가 이 과목 설명회도 할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하는 수행평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수행평가 선에서만 그냥 끝나버리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건 좀 평범한 생기부밖에 못 나와요. 수행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자기만의 2차 탐구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쭉 연계해서 뭔가 이렇게 압축돼서 이 친구가 과학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래 해가지고 이런 진로를 선택하고 있구나.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역량들을 보이고 있구나라는 게 드러나야 돼요. 생기부에. 그래서 과학 과목은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적도 잘 따야 되지만 탐구 역량도 충분히 갖추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수능의 변화도 이제 좀 살펴볼 만한 게 지금까지는 사회 과목이 9개, 그 다음에 과학 과목이 8개였습니다. 물화생지 1, 2. 그래서 총 17개 과목 중에서 택 2를 해서 시험을 보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통합과학과 통합사회를 다 보게 하겠다. 25문항씩 나오죠. 그래서 아이들은 총 50문항을 보게 됩니다. 근데 통합과학과 통합사회가 어느 학년도 거죠? 이게 바로 고1 거죠. 고2, 3에서 배우는 것들이 수능에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사회는 그래도 선행을 막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과학은 수학하고 느낌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원리를 탐구하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원리에 대한 이해를 잘하고 있어야 그 다음 과정도 잘 할 수가 있다. 어느 시점에 이제 막 열심히 한다고 해서 막 굉장히 잘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자, 실제로 현행 입시에서도 현행 과정, 이 고등학교별 최상위권 있잖아요. 자, 다음번에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지역균형 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학교장 추천을 받는 이 최상위권 학생들이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서울대, 연대고대를 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 최상위권 학생들이 과학 선행을 보통 어디 정도까지 했느냐? 보통 우리 성남에 있는 최상위권도 있지만 다른 지역, 분당, 강남에서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는 1학년 거는 진짜 몇 바퀴 돌았어요. 막 3바퀴, 4바퀴 이렇게 돌았죠. 거기다가 지금 수능이 중요해지고 수능이 통합과학이 나온다니까 이건 완전히 뭐 중등 시절에 끝내야 된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3-4바퀴 돌고 물화 정도는 또 다 봤어요. 한 개념이랑 유형 정도를. 이 정도를 보고 고등학교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최상위권에 많습니다. 그렇죠. 좀 긴장되시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고1 과학들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애시당초에 하이탑반 1기 졸업생들한테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화학 물리를 듣게 했었어요. 겨울방학에 공통과학을 하게 했었고 통합과학. 그 정도가 최상위권의 기본적인 어떤 로드맵이라는 겁니다. 물론 성남에서 최상위권 되기가 분당 강남에 비해 훨씬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준비하면 우리는 내신에서는 앞서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 하이탑 재원생들, 하이탑의 초중등반의 재원생들이 고등학교 가서 내신 잘 따고 이런 탐구들 잘해서 대학교 잘 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과학은 꼭 뭐 학원 수강이 아니더라도 중학교 시절에 잘해야 됩니다. 학교 시험 준비도 문제집 2권 이상 풀어야 되고, 그리고 통합과학 정도는 중3 정도 되면 꼭 선행을 하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이 정도 얘기를 드리고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